오늘 시작할 페이지는 85페이지까지 지난주 읽었으니까 86페이지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CAPP. 이게 뭘까요?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죠? 네, 이 방법대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바로 리크루팅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CAPP, 이 단어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연락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누군가를 연락을 하고 만나야겠죠? 만나면 사업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CAPP를 매일매일 행동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CAPP를 활동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락하고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제품을 전달했는지 항상 매일매일 긴밀하게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연락, 어떻게 연락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명 이상의 명단을 작성하라. 그 중에서 10명, 매일 10명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전화 통화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 통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산화를 전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연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목적은 밑에 깔려 있지만 전화를 해서 문자를 통해서는 그들과의 신뢰를 쌓고 만날 약속을 잡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카톡을 통해서 그들의 근황을 살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업을 전달받을 만한 타이밍인지 혹은 이 제품을 전달받을 만한 타이밍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알아채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많이들 이 전화 통화하는 것,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는 게 어렵다고 해요. 이게 사실 전화 통화 누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원래 평소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많이 하고 인싸이신 분들 있잖아요. 마당발이신 분들. 그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은 이 전화 통화를 하고 꾸준하게 누군가에게 용무 없이 연락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기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FORM 기법이죠. FORM. 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F, 가족. 가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근황을 살필 수가 있겠죠? 너네 어머님 잘 계시지? 그때 너네 어머님이 해준 라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뭐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혹은 직업. 너 그때 어느 병원에서 일을 했었잖아. 지금도 그 병원 다녀? 아니면 병원 옮겼어? 뭐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취미. 너 보통 주말에는 쉬잖아. 그때 뭐 하면서 보내? 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의 취미를 먼저 얘기하면서 그들의 취미도 물어볼 수 있죠. 나 요즘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거든? 근데 너무 재밌고 시간이 너무 잘 가. 이런 취미점은 하나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혹시 그런 거 있어? 라든지. 그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무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시간에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아주 중요한 돈. 그들이 돈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FORM 기법으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된다면요. 그 어떤 누구와도 5분 이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신규 사업자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만나자,
아니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용건을 가지고 통화를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글거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연락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는 게 중요하면 CAPP에서 가장 첫 번째 C에 연락하기가 왔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결국 사람을 만났을 때 실패할 확률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폰서님께 도움을 받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정확한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의 컨택은, 리크루팅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상대방은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거는요. 좋은 일이에요. 쑥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관심을 받는다면. 하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괜찮게 여겼었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었던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너무 즐겁고 긍정적인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질 못합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라고 하는 곳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갈 곳은 많죠. 다음, 네, A는 바로 만남입니다. 하루에 5명 만나기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라인 미팅을 하면서 하루에 3명 이상 꼭 만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파트너님들이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루에 3명을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목적이 뭐죠?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사업 설명을 초대하기 위해. 언젠가 초대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것 역시 신뢰 쌓기를 위한 만남인 거죠.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야, 나 유산화 얘기해서 유산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면 좋고요. 설사 처음부터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뭔가 즐거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죠. 그렇게 하루에 5명씩 꾸준히 만나면서 그 200명의 명단 속에서 10%인 핵심 명단 20명을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칭찬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유산화뿐인 거예요. 너 영양제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영양제 뭐 먹어? 쟤 부업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책에서 자신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참는 거죠. 그리고 유산화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고 혹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래가 즐거워 보이고 현재가 즐거워 보이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만 자극을 주면 좋죠. 먼저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굉장히 저도 많이 실수를 했는데 제일 처음 연락을 하자마자 미팅을 잡자마자 저는 테이블 위에다가 3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테이블 위에 이미 서플리먼트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비즈니스 가이드, 에브리데이 책자까지 쫙 진열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이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질렸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된다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계속 만나더라도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95% 정도는 실패를 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 유산화를 듣자마자 와, 이렇게 좋은 게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 사업이야 라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95%가 넘는 분은 거절하셨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질리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 그리고 그 다음, 10번 찍어 넘어가든 100번 찍어 넘어가든 어쨌든 나무는 넘어갈 겁니다. 계속 찍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상대방이 근데 그 너 하던 거 그거 뭐였지? 그게 뭔데? 라고 물어오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타이밍인 겁니다. 네, 세 번째, P. 바로 프레젠테이션,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품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매일 한 명, 혹은 적어도 매주 5명 이상의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매주 한 번 이상 사업 설명을 한다면 1년 안에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1년도 너무 멀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일 한 번 이상,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만약에 했어요. 그 사람이 거절을 하든 하겠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반드시 스폰서와의 2대1 미팅, 사업 설명을 어떻게 초대할 건지, 혹은 브랜드 체인지를 어떻게 권유할 건지, 혹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품으로 전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스폰서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업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할 때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눈빛에 집중하십시오. 네, 혹시 이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에 이제 이 노란머리 여자분이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 표정 보세요. 약간 멍땡한 표정이죠. 네.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자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한다면 네. 그들의 눈빛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네,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읽어내면서 사업 설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준비한 건 1부터 10일 할지라도 1에서 머물러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넥스트 하기 원한다면 네, 거기서 적고 또 관계십을 하고 나올 그런 정도의 센스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P입니다. 제품 전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품 어때? 라고 브랜드 체인지를 권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 제품이 굉장히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그 부분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데몬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제품을 서로 막 비교 실험을 많이 해주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비교 실험, 제품 테스트. 네. 그렇지만 저희 유산화 회사에서는 네,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많죠. 바로 흔히들 많이 아시는 서플리먼트. 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힘들게 물 타고 흔들고 기다리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서플리먼트. 하나만의 그래프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드리면서 네, 제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전달할 때 본사의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본사 프로모션은 정말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공지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10세트를 팔고 누구는 한 세트도 팔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뭐 그분의 소비자 수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파트너님들과 함께 저도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그 프로모션 뜨자마자 즉각 그 프로모션을 사진을 얼른 저장해서 빠르게 카톡으로 다다다닥 보내드리고 전화 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수의 세트를 제가 주문을 받는데
그런 본사 프로모션을 약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연락하지? 주저 하다 보면 네, 마감돼 있더라고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주저 하다가 이거 그래 해야 되는데 내일 보내지.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금 부끄러운데 좀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빨리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적극 활용해서 나의 세일즈의 볼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네, 나의 탄탄한 소비자 라인을 만들 수 있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탄탄한 소비자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반품이라도 소중한 소비자입니다. 그 사람 뒤에는 200명의 명단이 있는 거죠. 나처럼 2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신뢰 쌓기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업은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CAPP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것밖에 안 됐어? 나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리더님들의 발자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발자취를 점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저희 그룹 다이어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ORM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도 그룹 교재 1권 81페이지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트레이닝도 해주고 나의 발자취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주간계획표, 이렇게 다들 주간계획표 다 쓰시죠? 네, 주간계획표를 보면서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뛰었는지 매일 5명에 만나고 10명에게 연락을 하고 매주 5명 이상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미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본다면 네, 객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제대로 내가 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이것으로 저희 또 첫 번째 단락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우리의 사업 준비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챕터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판매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복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행동 역시도 굉장히 그저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저 그렇게 나의 이전 행동과 지금 행동과 큰 변화가 없이 네, 나의 성공을 기대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사람인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 냄새 나는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크게 2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즈니스 툴입니다. 사업의 결정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하지만 이 사업은 네, 물론 말은 하죠. 하지만 말빨이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기회를 보여드리고 안내하는 사업이에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게 만든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 거야? 네, 초기 사업자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화에서는 아주 좋은 게 있죠. 처음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2만 원의 회원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2만 원 회원가입비를 통해서 스타터 킷이 집으로 편안하게 배달받을 수 있죠. 그 안에 보면 비즈니스 가이드, 에브리데이 책자, 회사 소개서 들어있죠. 그리고 간단한 노트들과 메모지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북트레이닝 진행하시는 리더님들 중에서
아, 그 네모난 거. 아, 그게 그런 거였어?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나 비닐도 안 뜯었는데.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반드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면 비즈니스 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책 세 권은 반드시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전달할 수는 없겠죠. 판매를 싫어하고 강매를 싫어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유산화 사업을 전달받았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파는 거 엄청 잘하고, 강매, 나 여왕이야. 강매 여왕이야. 난 세일즈의 여왕이고, 강매 여왕이야. 난 한 번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한꺼번에 다 들이밀 수 있어.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아마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저들은 파는 일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파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초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 역시도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랜 노하우가 있는 성공자들의 노하우들을 닮고 배울 필요가 있죠. 가장 좋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제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정돈하셔야 되고요. 회사를 어떻게 소개할 건지, 네, 본인이 스크립트를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폰서님에게 배우고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그룹의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잘 정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요령들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네,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한 집안의 전통이 대대로 이어질 때 훗날을 보장할 수 있듯이 회사와 그룹의 복제 시스템을 개개인이 철저히 지킬 때 누구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참 저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운이 좋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금수저인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그냥 유산화 회사가 좋아 보여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들어와서 보니 세계 최고의 그룹인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저도 전생에 네, 굉장히 나라에 큰 도움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로잉업 그룹에 함께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장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사업 준비 요령의 두 번째, 바로 복장과 자세입니다. 네, 복장은 사업에 대한 예의를 보여줍니다. 말이 서툴고 얼굴 표정이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기 사업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봤던 말과 안 해봤던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복장이 깔끔하고 번듯하다면 그러면 좀 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설사 행동이 말이 어색할지라도 신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크루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실험을 보셨을 거예요. 첫인상이 85% 이상 차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인상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우리의 옷, 정장, 그리고 머리 스타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죠. 만나는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잘 차려입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죠. 사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남들의 옷을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편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편하게 다녀. 편하게 이제 뭐 샌들 신고 편하게 이제 편할 수 있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냄새가 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역시 나는 설사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편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나는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본인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복장, 항상 시스템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깔끔한 옷, 반듯한 머리 모양을 네,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네, 화장까지 해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네, 자세, 복장과 자세 중에서 이 자세는 제2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자세 사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 기본입니다. 항상 대화를 할 때 무표정.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잔잔한 미소를 장착해주고요. 나의 자세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대화하는데 자꾸 카톡 하시고, 카톡 보가. 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릴스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네, 별로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고 경쾌한 말투를 사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게 많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뚝뚝 끊기거나 혹은 이런 분들 있죠. 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아니 내가 평소에는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사나 미팅만 하면은 말이 막 너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시라면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 상대방의 말에 마지막 어절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 계속 하잖아. 맨날 맨날 PCR 검사 자꾸 너무 자주 하니까 너무 힘들어. 만약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 맞지. 힘들지. 마지막 말을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팁은 상대방이 한 말에 질문으로 대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말을 했어요. PCR 검사 계속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 너무 힘들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직종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죠. 혹은, 나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막 치닫듯이, 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네? 라고 질문한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이 나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칭찬한 뒤에 긍정적인 답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떻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주문했어요, 만약에. 근데 카페 사장님이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죠. 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혹은 어머,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 가게 사장님 보러 많이 오겠다.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 그런 자세들이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 책의 10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김으로써 스스로를 향상시킨다. 자신과의 싸움은 반드시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겨야 한다.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CAPP를 진행을 하고 나의 복장과 자세를 점검을 하고 비즈니스 툴을 읽다 보면 간혹 귀찮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혹은 오늘따라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5명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작은 매일매일 하루의 나를 이김으로써 나는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어제의 나를 또 이기게 되는 그런 멋진
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성장하는 그로잉업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북 트레이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